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는데 뭐 창밖을 내다보면서 무슨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돌아와서 윤재욱 원내대표 민생 얘기만 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민생 얘기 했겠죠. 그런데 민생 얘기만 했다라고 하니까 그래 사람들이 좀 궁금하고 의아해하지요. 윤재욱 원내대표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대통령께서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저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정 협력을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님과 우리 비대위원장 저는 주택 문제 또 철도 지하를 비롯한 교통 문제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네, 오늘은 민생 문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주로 민생 문제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선거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민생 문제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국회 상황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김 의원님 무슨 민생 문제를 얘기했다고 저렇게 민생 문제 그러는 걸까요? 아니 민생 문제만 얘기했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잖아요. 지난번에 서천시장 화재 이후에 그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도 다른 얘기 안 하고 민생만 얘기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거 믿었나요? 그러니까 계속 민생만 얘기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의심을 들게 한다 생각하고요. 그 사퇴하라고 했던 비서실장, 뭐 정무수석, 윤재욱 원내대표, 뭐 대변인 해서 한 6명 앉아서 얘기를 했던데 정말 민생 문제만 얘기했다면 더 큰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생이라는 게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핵심적인 얘기를 빼고 2시간 37분 동안 제일 역대급으로 길게 당대표 만났다고 자랑하는 게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김보람님 어떻게 하면 민생이 우리 건의를 잊어줄까? 근데 윤경호 소장님 민생 이야기 해야죠. 민생 이야기 하겠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아 그렇겠구나 뭐 이런 좀 느낌이 오게 하는 그런 뭐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는 국민은 뻔히 지금 다른 현안에 불이 확 붙어 있는 걸 아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애써 외면하고 그거 말고 다른 거 이런. 그 현안이라는 건 왜 현안이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보내서 너 물러나라고 얘기했다는 순간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거절했다고 또 스스로 얘기한 순간부터 내내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 그것도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후배라고 했던 사이에 두 사람 관계가 폭발 직전의 갈등, 충돌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안이죠. 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쌈박질을 하고 있으면 나라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안이잖아요. 그런데 그 현안은 쏙 빼버려? 그리고 민생만 얘기했다? 근데 그게 왜 현안이 됐느냐? 대통령의 부인의 행태와 관련해서 국민이 혀를 끌끌 차고 실망하고 아니 뭐 반성하고 뒷전에 물러나서 뭐 아내로서 내조만 하겠다는 사람이 무슨 금융위원을 들먹이며 인사에 개입하는 것 같고 또 가져온 선물이 뭐 3만 원짜리든 300만 원짜리든 그걸 받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행태, 태도에 분노도 하고 정말 혀를 끌끌 찼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그 현안을 다루는 거지. 불이 활활 붙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국민이 따라가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흔히들 말하는 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 뭐 이런 걸로 비유하기도 정말 제 입이 좀 아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ANSBID 쓰시는 분요. 민생 주문만 외웠냐? 정말 그런 생각 들어요. 정일환 교수님. 민생 얘기만 했다고 칩시다. 2시간 37분인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2시간 반 가까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서 다른 얘기는 일체하지 않고 민생만 얘기를 나눴다. 그 결과 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생이라는 그 허울을 가지고 국민적 시선을 돌려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를 한 건데요. 최소한 민생이 얘기하려면 정책적인 뒷받침이 뒤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뭐 중대재해법 뭐 유해 문제라든지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려면 여당의 정책위 의장도 참석을 했어야죠. 그래서 원내대표를 뒷받침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당에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민생 정책들에 대한 어떤 그 단계별 어떤 입장 같은 걸 내놓아야 그나마 국민들이 뭐 저희 얘기도 했나 보다라고 좀 믿어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어떤 절차 없이 민생 얘기만 했다고 강조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러면 그렇지 뭐 민생 얘기 했을 거야라고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유분수지. 지금 국민적 최대의 관심사가 뭡니까? 결국은 김건희 리스크지 않습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았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불과 뭐 일주일도 한 열흘 전에 대충돌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들은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뭔가 이게 권력 투쟁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뭔가 해법 또는 수습 방안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게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 현장 통해서 가서 만나서 그냥 무조건 덮고 말았어요. 오늘 뭐 모두 발언에서 백운 개혁께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걸 환자로 비유하면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암이 발견됐는데 그냥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덮어놓고 나니까 이제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모여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불거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도 좀 하고 또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줘야죠. 그걸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국민들이 알아야 될 정도만큼이라도 우리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그나마 국민들이 좀 우려를 덜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어제 그 모임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김건희 리스크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어제 모임은 다 효과를 봤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주옥 같은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유배가님, 자유를 외치며 언론 자유 탄압하더니 이제 민생을 외쳤으니 민생도 곧 죽겠네. 그래요. 민생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민생과 관련해서 뭐를 내놓겠다라고 한다든지 말이죠. 적어도 저는 뭐 내놓는 것까지는 기대 안 해도 지금 명절이 내일 모레 아닙니까? 그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찾는 사람들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살다 이런 적 처음이다라는 시장 상인들의 절규. 그렇게 지금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 좀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라도 따뜻한 용산에만 있는 대통령한테 전달하든지 이게 민생이고 이게 민심입디다. 이게 국민들의 목소리입디다.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당신 책임이 큽디다. 그런 얘기를 해야 여당 대표 아닙니까? 민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민생 얘기만 했다. 민생이 팍팍하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네요. 왜 팍팍해졌습니까? 지금 오늘 올라온 댓글에요. 명절이 다가오는데 과일 하나 못 사 먹을 지경이다라는 글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과일이 비싸졌기도 했지만 과일은요. 안 먹어도 죽지 않아요. 밥은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과일도 먹죠. 그런데 과일 사 먹을 여유도 없어요. 지금 경제가 그렇게 돼 있는 거를 모릅니까? 그런데도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널브러진 편안한 자세로 명품백이나 받아 챙기고
578억 들여서 부부 해외여행 다니는 거 그거 국민들이 보면서 당신들이 정말 민생 생각하는구나.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앵간히 하십시오. 앵간히. 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 패널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만나자고 했을까? 그것도 지금 비대위 체제인데 비대위원들 다 만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비대위원에 김경률 아직도 있으니까 보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딱 두 사람만 불렀단 말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욱 원내대표. 왜 보자고 했을까? 그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김유정 의원님 보시기에 어제 만나자고 한 진짜 목적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글쎄 일단은 그 뭐 짜고 치는 쇼였건 아니었건 실화였건 간에 그런 모습으로 계속하면은 공멸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어느 정도는 작동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서천시장에서 올라온 이래로도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해서 질문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방어적 자세를 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뭐 내 생각에 변함이 없다 정도로만 내가 언제 사과라고 한 적은 없지 않느냐. 근데 이런 정도로만 지금 봉합하고 지나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대통령실과 당과 뭐 그렇게 서로 틀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봉합은 하고 간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도부를 부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누가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패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봉합입니까? 그냥 잠깐 휴전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더 큰 뇌관들이 남아있죠. 공천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제도 보십시오. 뭐 2시간 47분 뭐 역대 대표 비대위원장 뭐 만난 것 중에 가장 장시간이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김기현 대표는 3시간 동안 프리토킹도 한 분인데 쫓겨났잖아요. 그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참 시체말로 참 허접하다. 뭐 이런 걸 들으면서 야 2시간 47분 시간을 냈어? 대단한데? 이 정도면은 봉합된 거야. 이렇게 국민이 믿습니까? 이게 뭘 해석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방에서 뭐 한동훈 위원장 여기는 뭐 처음이십니까라고 했다는 보도도 있고 뭐 처음이지라고 했다는 보도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그래라고 툭툭 이렇게 두드리는 대통령의 모습을 이미 목격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한 곳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손짓으로 저기는 어디고 설명을 했다는데 무슨 현지지도 하는 모습도 아니고요. 둘이 같은 방향 바라보면서 뭐 우리는 이제 당정 일체가 됐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겁니까? 아무도 믿지 않죠. 그리고 주택정책,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뭐 현안을 논의했대요. 어제 얘기가. 지금 철도 지하화가 관심이 있습니까? 특검하고 명품백 어떻게 할 건지가 관심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니네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한겨레 신문 칼럼에 이런 타이틀이 있었어요. 성역 김건희와 사랑꾼 윤석열만 남았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성역이라는 게 확인됐고요. 그리고 그 넘치는 사랑은 국민을 이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장면들이죠. 그러면 김 의원님은 어제 만남의 목적이 두 사람이 그럼 뭐 나란히 창가에 서서 막 이렇게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사이에는 아무 문제 없어.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죠. 그런가 동시에 뭐 당에서 잘 알아서 뭐 해주시길 바란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예. 그런데 저는 그게 이렇게 들려요.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는 뉘앙스인지 똑바로 잘해라. 이런 뉘앙스인지 두 번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내가 덮고 가지만 똑바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국물 없다 나중에 이런 거죠. 사실은 반환점도 안 돈 대통령의 임기라는 거는 대통령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 권력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는 경고와 동시에 일단 우리가 덮고 가지만 잘해라. 정신 바짝 차리고 저는 이런 경고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윤경호 소장 분석은 어떠세요? 왜 만난 것 같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우리 사이 문제 없어. 이거 이제 과시하는 거 예. 그거겠죠. 그러니까 왜냐? 처음에 이 사태의 촉발은 대통령실의 익명의 관계자로부터 전해졌다는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지지 철회됐다. 느닷없는 그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랬더니 한동훈이
이관섭이 나한테 와가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는데 내가 거절했다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까버렸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과의 관계를 감안해 보면 아니 둘이 전화 통화도 할 수 있는 사이 아니야? 그런데 왜 이런 사태까지 갔을까? 뭔가 누군가가 감정을 참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폭발을 했고 그걸 윤 대통령이라면 윤 대통령이 그 주체라면 참모를 보내서 한동훈에게 한 달밖에 안 된 비대위원장인데 너 물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서천에 화재가 터지고 그 다음날 현장에 가서 만나면서 어깨를 툭 치고 그 전에 35분 동안 뭐 귀 시리건 걸 참고 기다리는. 근데 그 단계에서는 저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막후에서 전화 통화가 이미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그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감정적인 충동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제 좀 조율된 그리고 정돈된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올라오면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대통령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 변함이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일종의 화답으로 어저께 불러서 얘기를 한 셈이고 그게 바로 이제 어느 신문에서는 제목에 한동훈에 대해서 힘 실어주기였다. 특히 총선 전략사령탑인 한동훈에 대해서 힘 실어주기였다. 이렇게 예. 이제 얘기하는데 현실은요. 이번에 보수 언론이 한동훈을 오히려 더 밀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질타를 했죠. 사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요즘 윤 대통령이 경제 관련 얘기할 때마다 입에 달고 사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그게 이제 누군가가 얘기해 준 게 굉장히 본인이 쫙 와닿았나 봐요.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전격 폐지해버린 거 이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상속세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코리아 디스카운트 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금 제공하는 진원지인지 처음에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정도에서 코리아의 퍼스트 레이디가 2,200불짜리 디오르 백을 받아서 그게 스캔들 운운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잖아요. 영국의 가디언, BBC까지 보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보도의 진 뜻은 뭐예요?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창본인이 대통령 부부인 셈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큰일 납니다라는 얘기를 아마 진지하게 했겠죠. 그런 점에서 대안은 없다. 그래, 한동훈 끌고 가야 된다. 끌고 가야 된다. 이게 맞는지 몰라도요. 총선 출마자들이 한동훈 사진을 더 많이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하고 한동훈하고 문제 없어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쇼가 어저께 오찬이었겠죠. 근데 정계남 교수님 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사무실에 딱 틀어박혀서 뭐 개인 일정이 있다라고 일체 기자들 앞에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원래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뭔가 좀 회동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상당히 일리 있는 그 분석이 될 수 있어요. 하나의 장면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모든 언론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돌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충돌 결과를 놓고 한동훈이 승리했다. 이런 분석이 대체적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그 회동이라고 하는 것이 좀 기획된 측면이 있다. 예. 그 기획을 통해서 기획의 의도는 뭐냐? 결국은 현재 권력이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불러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비대위원장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기획했느냐? 저는 김건희 여사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서천 현장을 통해서 뭔가 당정 간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총선을 앞두고 더 이상 확산되면 공멸이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덮었어요. 자, 그러나 이게 언제 또 터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고 하는 문제가.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윤재원 원내대표가 사실 두 사령탑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두 사람을
대통령실로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회동을 기획한 것은 김건희 여사일 가능성이 높다. 불러서 확실히 맺어줘야 된다. 더 이상 이 문제가 정부 여당이 악재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자리 아니었겠느냐.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면 어제 그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물론 뇌피셜입니다만 자 형수님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입을 닫겠다. 라는 조건으로 저는 거래하고 타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당에서 뭔가 좀 자율성을 달라.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해내겠다. 이런 식의 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내용적으로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는 본인이 이긴 걸로 지금 돼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함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현재 권력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비칠 수 없죠. 물론 당장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후 공천 문제라든지 다양한 어떤 또 현안들을 놓고 저는 이런 갈등이 다시 한번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어제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또 공멸 방지라고 하는 표면적 이유와 더불어서 한동훈의 더 이상의 입을 막기 위한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정기랑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분석에 힘이 좀 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이 문제를 지금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않으면 뭐 국민 눈높이니 뭐니 해가지고 또 김건희 가방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안 된다. 이제는 김건희 가방 얘기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한 자리였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이를테면 윤 대통령이 뭐 KBS와의 특별 대담 형식이든 뭐든 예. 그런 방식으로 설 전에 얘기를 하고 넘어간다면 그게 아주 미진한 상태라면 할까요? 거기서 느닷없이 뭐 이 몰카 가지고 공작한 이런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불을 싸지르면 저는 그것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안 하고 넘어가면 모르죠. 그다음에 두 번째 2월로 뭐 2월로 잡힐 거라고 하지만 일단 재의결해야 되잖아요. 특검법. 그러니까 그렇게 대목마다 이게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그래 한동훈 네 입장은 뭐야?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우려 언급했으니까 그 다음 구체적인 조치는 뭐야? 이렇게 아마 뭐 추궁 아닌 추궁을 당할 텐데. 기자회견은요, 이제 여러 기자들이 같이 하니까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알 수 없고 또 뭐 여러 명이 하니까 뭐 그래도 다 짜고는 했지만 이제 대담을 하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면은 대담을 하면 만약에 대담을 했던 그 진행자가 가방 문제를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대담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욕을 누가 먹습니까? 진행자가 먹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안 물어보냐? 대통령은 말하기 좋죠. 아니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왜 대답합니까? 그러면 대답한 놈만 바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좀 신년 대담이라고 하는 이제 KBS를 통해서 지금 할 것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 뭐 준비를 정리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저는 모범 답안을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로 퉁치고 가겠다. 이미 충분히 얘기했다. 이 정치 공작이고 몰카 공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희생 피해자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잘 정리된 또 문구를 만들어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만약에 대통령의 입에서 뭐 KBS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되면 이걸로 해소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 지금 공천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지침에 맞춰서 그 수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호응하는 정도로 이 국면을 정리해내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생각이 아니겠는가. 자, 그런데 윤경호 우리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 소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다고 국민들이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봐줄 거냐. 오히려 명품백 관련 여론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가방 얘기 나오는 건 나 듣기 너무 힘들어. 그 얘기만 못 나오게 해줘.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너무 화가 나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예. 여권 아이고, 화나게 해서 관계자에 우리가 따르면 죄송해서 어떡한데요? 너무 화가 나 있대요. 이 명품백 문제로 너무 김건희 여사는 너무 미안하고 너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어제 발대식을 했어요. 1000만
서울시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서명 받겠다는 거예요. 디올백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잊을래 잊을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그리고 신년 대담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이제 공은 용산으로 넘어간 셈인데 이걸 그냥 뭉개고 지나간다? 이게 이제 이용 의원이 그 단톡방에 올렸다는 게 보수 유튜버가 한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올린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 침묵도 사과다. 막 이런 궤변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과해야 수도권 승리한다는 것은 망상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던 거를 이용 의원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반응이 무반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올렸냐라는 이제 그 침묵의 비판이었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침묵도 사과라는 것에 혹시 꽂힌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 들고요. 그 대담 형식을 취한다고 해도 그 어차피 이제 녹화 방송이 이게 또 생방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뭐 맞춰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질문을 피해 간다면은 이 대담을 뭐하러 합니까?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이제 어제 그 회동의 목적을 대체로 그렇게 분석하셨는데 저도 공감이 가고요.